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있죠. 대체 휴일까지 생겨서 6일에서 일주일 이상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3일만 또 근무하면은 즐거운 연휴니까요. 다들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들과 다양한 가격 예측들 그리고 향후 전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를 갖다 가장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미국 정부가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게 10월 1일인데 이 전에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합의에 실패를 하면은 연방 정부가 업무가 중단이 되는 이 셧다운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합의 시한이 7일을 남겨뒀는데 지금 이 합의는커녕 임시 예산안도 지금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원공화당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협상안들에 대해서 쉽게 통과를 해주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게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통화 정책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차질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멈춘다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변수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산안은 결국은 처리가 될 텐데 그 과정이 삐걱대게 되면 우리 어떤 자산 시장들이 타격을 받아서 우리 자산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조속히 좀 타결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공포에 질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요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요. 요게 아직까지 한 17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자, 2011년에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극한의 단계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요게 거의 45 정도 수준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관망하는 수준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기한이 다가오는 동안에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시장은 굉장히 또 침체 국면 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금요일에 발표되는 PCE 지표입니다. 자, 이 PCE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이죠. 연준이 2%라는 목표를 내건 이 지표도 근원 PCE 지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4%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채권 금리를 좀 보시면요.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5년물 금리도 그렇고 10년물 금리도 다 이제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예측치를 보시면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4.5%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고요.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60% 가까이 차지하면서 훨씬 높습니다. 이 수치는 원래 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더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은 지금 이틀 동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어제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장 기준으로 26.2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39%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0.9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1%에서 2% 정도 수준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 구간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0%가 깨져서 49.9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전까지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치솟는 구간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에 의해서 지금 주도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어쨌든 50%에 가까워져 있는 부분들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강세는 이더리움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해봐도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 이더리움 시가총액 비율이 이번 주 들어서 지금 2.68배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치솟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치솟았던 구간들, 그리고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이 비트코인 대세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불장 때를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비트코인 아무도 쳐다도 안 봤었죠. 대부분 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비트코인에 왜 투자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이클은 돌아온다라는 거고요. 그 징후들에 대해서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한 장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3계단 상승을 해서 47로 공포 단계에서 다시 중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CVD 차트에서 지금 파이어 차트를 먼저 보시면 25K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벽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만큼 이 구간이 지금 단기간에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K에서도 희미하게 지금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어쨌든 지지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거의 근처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27.5K에서 뭐 제법 두껍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8K에서는 굉장히 이 매수벽과 비슷한 수준의 두께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개의 구간을 또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기술적인 관점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들을 다 털어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는데 이 구간들 이게 지금 정교화를 한 표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0과 1 사이에서 정교화를 시켜준 건데 지금 0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의 고래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매수세와 매도세가 완전히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서 고래가 던져내면서 가격 하락을 유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보라색 고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수와 매도를 이어가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히려 보라색 고래는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이 하락세에서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고 그 후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요인이 됐죠. 세 번째로 큰 규모인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오히려 이 갈색 고래가 매도하는 구간에서 소폭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구간부터는 또 매물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시장의 상황들을 또 중요한 데이터와 기사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가격 추이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논리적으로는 일맥상통한데요. 제가 조금씩 다른 장표들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 호들러들의 밸런스, 어떤 잔고들을 보는 건데요. 지금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호들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요동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호들러들의 어떤 밸런스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보유자들이 지금 순환 공급량의 무려 69%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들이 지금 완전히 단단하게 묶여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하락시장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향후에 상승장이 오면은 매도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들, 이 굳건한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 사이클을 대비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다른 표들을 통해서 이번에 쇼텀 홀더들을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단기 보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요. 지금 거의 뭐 바닥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 홀더들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것도 역시 사이클에 의한 어떤 동일한 움직임들, 이 패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홀더들은 굳건하게 지금 매집을 하고 단기 홀더들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이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 이후에 단기 홀더들의 어떤 보유량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은 가격의 상승이 유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 다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세 차례 사이클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런 패턴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가격의 퍼포먼스들을 살펴보면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1.6이고 S&P가 마이너스 1.59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1%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보다도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비트코인이 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3%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현재 대세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크립토 윈터 구간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영국의 대형 은행이죠.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JP 모건, 이런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좀 대범하게 높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부터 보면요. 원래부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좀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원래는 2024년 말까지 10만 달러, 즉 100K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 이 예측을 갖다 크게 수정을 해서 120K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지금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에 의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채굴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적은 코인을 시장에 팔아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기적인 가격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붕괴시킨 강제 청산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한 손들이 물러나고 이 시장에서 굉장히 더 확신을 가진 장기 호들러들이 더 많이 남아있게 되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와 동일한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향후 짧은 기간 몇 달 안에 40K까지 되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와 동일하게요. 해시레이트와 지금 채굴 난이도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것은 채굴자들이 여전히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사상 여러 차례 60% 이상의 주요 하락세를 겪었는데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60%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 상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한된 공급 경제성과 디지털 골드로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암호화폐와 웹3 공간이 이제 성장한 것은 오늘날 이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만큼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대형 은행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단기적인 하락 트리거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상승을 저지하는 어떤 요인들은 결국 거시경제적인 흐름들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른 낮아지고 연준이 금리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내부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FTX 사태 이후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이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대출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들, 결국 규제 이슈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켓 리서치 업체입니다. 코얼리션 그리니치라고 하는 회사가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미국, 영국, 유럽연합 소재의 어떤 전문 트레이더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반의 디지털 암호화폐의 어떤 자산 운용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이 자산의 시가총액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 거의 70%가 훌쩍 넘는 이 트레이더들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그리고 11%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률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전문가들도 시장이 계속해서 향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NYDFS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금융감독기관 중 하나죠. 뉴욕 금융감독청인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을 그린리스트에 포함시켰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했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합법적이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대중적인 수용과 채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어떤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도 동조화가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뉴욕 금융당국에서도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린 리스트에서 XRP, 이 리플과 도지코인을 제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코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XRP와 도지코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이 유용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XRP와 도지가 이제 뉴욕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의 어떤 통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규제 장벽에 직면을 한 거고,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도 이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 충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인식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도지코인과 이 XRP를 도입하는데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비트코인의 신뢰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도 비트코인 대세장의 어떤 흐름에 중요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지금 XRP와 도지코인이 현재는 이제 제외가 되었지만 이게 또 향후에는 다시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메인 산하의 채굴풀인 엔트풀에서요, 미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 활동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지역의 채굴 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 더 합법적인 운영으로 변하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은 채굴 기업들이 오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규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 채굴 기업들이 당국을 향해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창업자이자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을 지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메사리 메인넷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한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세대가 인터넷을 메인스트림으로 만들었듯이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을 주류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 10년에서 20년 비트코인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향후 광범위한 비트코인 채택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죠. 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구체적인 정황은 알리지 않았지만 10월에 비트코인 ETF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달에 지금 블랙락의 2차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SEC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 노보그라치의 얘기는 지금 10월 달에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장단기 가격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1일봉 차트로 봤을 때요. 지금 22MA가 지금 평탄한 수준으로 다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중간 지점 정도에 딱 와 있는데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22MA에 딱 걸쳐져 있지만 만약에 22MA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24.8K까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열려 있고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50SMA 요 빨간색 선까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구간이 26.9K 부근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28.1K 부근에 굉장히 또 강력한 저항선이 있는데 그 영역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격을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면요. 네, 우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50SMA가 지금 22MA를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매수세, 강세론자들이 지금 가격을 이동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27.4K까지 상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1K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두 개의 가격 영역을 봐야 되는 거고요. 하락세가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26.2K이죠. 그래서 이 가격 미만으로 지금 하락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먼저 25.7K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24.8K의 가장 강력한 영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 아까 CVD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워낙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관점들은 트레이더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블런트라고 하는 트위터에서 유명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직 구조적으로 더 완성이 되지 못한 것 같고 지금 아마도 지금 삼각 수렴 패턴 이후에는 24.8K까지 하향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면요.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분석가의 관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가는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반감기에 도달하기 전에 78.6%의 피보나치 조정 수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는 4개월, 그리고 2개월, 그리고 지난번에는 12개월 전에 이 구간을 겪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도 지금 현재 반감기까지 7개월 남은 시점인데 이 구간 내에서 78.6%의 되돌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은 48.7K 부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감기에 도래하기 전에 48.7K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리시한 의견들을 늘 전해주는 이 타디 그레이드라고 하는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 차트를 가지고 와서 2015년 당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 구간들이 동일했던 영역들, 바다가 찍었던 영역들부터 해서 지금 리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들을 지금 동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도 리테스트가 일어났는데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 이 2015년 랠리 때처럼 아마도 이렇게 가격을 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이클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내일 오태민 교수님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데 오태민 교수님께도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뭐 내일 저녁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분석들 여러 가지 장표들을 봐도요, 과거에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이후에 어떤 사이클들을 보면은 거의 동일한 패턴들을 가지고서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구간이 아마 요 구간에 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늘 이 패턴들이 왔을 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또 함께 이 사이클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